안녕하세요. 이번 주 책 대리를 통해서 읽어본 책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설득과 협상, 어떤 그것에 관련된 책이죠. 여기 보이는 요분이 이 책의 저자인데 와튼스쿨 교수님입니다. 13년 연속 와튼스쿨 최고 인기 강의 하셨다고 하네요. 이 책을 보면 이전에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그런 협상론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어떤 사람의 심리, 소통 이런 거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거의 대부분 예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의 협상, 성공 예시를 계속 들면서 거기에 맞는 협상 전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책 다 읽고 나면 와,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알고 생각이 나는데 딱 책 다 덮고 나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많아. 상대방의 뭐 관심을 가져라, 상대방의 초점을 맞춰라, 뭐 프레이밍,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알잖아요. 아는데 이 책에서는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책을 덮고 나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읽어봐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들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책은 아니에요. 좋은 책인데 읽고 나면은 내가 설명하려니까 잘 못하겠어, 뭐 약간 그런 책이에요. 어쨌든 이분 그 유명한 와튼스쿨 MBA 나오셨고 하버드 로우스쿨 졸업하셨고 뭐 엄청난 천재죠. 그리고 뭐 뉴욕타임즈에 일해서 퓰리처상도 받으셨고 변호사로도 일했고 협상청 컨설턴트 일했고 뭐 보통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와튼스쿨에서 협상 코스 강의 중이시고 이게 2011년도에 책이 나왔거든요. 2011년도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여기 강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3년 연속 최고의 인기 강의로 선정이 됐다. 와튼스쿨은 아시죠? 펜실베니아의 경영대학원인 거, 그 트럼프 나오고 해서 뭐 유명하죠 요즘. 13년 연속 최고 인기 강의로 선정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와튼스쿨은 그 약간 경매처럼 포인트를 준다고 하네요. 딱 입학하면은 뭐 5,000 포인트인가 5만 포인트인가 이 포인트를 주면은 요걸로 수강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보통 뭐 100에서 200 정도면은 보통 일반 강의는 신청을 한대요. 그래서 뭐 1 스테이지 1에 한번 마감하고 2에 마감하고 3에 마감하고 이런 식인데 요거는 1000포인트, 다른 거 뭐 한 10개 정도 들어야 하는 포인트로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어떤 강의라고 합니다. 실제로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내용들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데 너무 좀 일반적인 내용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약을 팔고 있는데 뭐냐면 협상은 모든 상황이 다르다. 나도 알아.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른데 모든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알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매번 협상의 전략, 목록을 정리하고 목록들을 정리하고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구분해서 전략을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절대 협상력은 한 번에 이렇게 빡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죠. 하여튼 뭐 그런 식이고, 여기서 협상이 뭐냐 뭐 들어가기 전에 다 얘기할 순 없으니까 협상이 뭐냐, 자 여기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 상대방이 특별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 상대방이 특별한 인식을 하도록, 상대방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 전부 상대방이죠. 여기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 협상 방법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책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대방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협상 들어가서 자꾸 자기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라. 단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이라도 해라. 근데 보통 우리 협상장 들어가면 딱 테이블 있는데 땅땅땅땅땅땅 앉아서 일부터 하죠. 근데 그러면은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협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직책이 높고 권한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많이 안 가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오히려 좀 유리한 사람들은 직책이 낮고, 좀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방이 좀 더 초점을 맞춰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어떤 분야에 오래 있었고 자기 생각이 확고해졌고 막 이런 사람들, 꼰대 이런 사람들은 딱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면은 협상 실패로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회사 출근하시면 그 상사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질문을 많이 하라고, 자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께. 그래서 상대 머릿속 그림을 그리는 것, 상대 머리에 그림을 그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비슷한데, 말이 비슷한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나예요. 그러면은 이 B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이렇게 내 머릿속에, 뇌죠, 뇌. 여기다가 얘의 머리를 내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상대의 머리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쭉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우리 둘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먼저 볼게요. 상대의 머리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 다 아는 건데 여기 가장 쉽게 보통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병원에서 환자가 있으면 이제 의사가 있죠. 의사가 수술 방법을 설명합니다. 똑같은 수술인데 생존율 90%라고 얘기할 때랑 사망률 못하다 10%라고 얘기할 때랑 이거를 이 수술 방법을 선택할 확률이 이게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보통 얘기하죠.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뭐 절반이나 남았네, 뭐 절반밖에 없네. 이건 우리가 인식하는 거고, 상대에게 표현을 할 때 이 물이 절반이나 있는 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랑 절반밖에 없지만 뭐 이럴 거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머리에 그림을 그려준다.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리는 것, 상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선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상대의 생각, 감성,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상대가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는지, 이런 패턴이죠.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신뢰를 느끼는지 이런 패턴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야 상대방과 친밀해지고 상대방과 내가 어떤 신뢰를 쌓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이게 협상이 잘 되기 어렵다. 그리고 뭐 우리 흔히 얘기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할 전환, 뭐 역지사지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프레이밍, 요것은 요 2번 요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프레이밍 우리 많이 들었죠. 이게 설득이나 어떤 협상에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실제로 프레이밍 뭐냐고 설명해보라 그러면 우리 잘 못합니다. 프레이밍 뭐 액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상대에게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정한 표현으로 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마치 제품의 다양한 특징을 한 줄로 표현한 광고 카피와 같다.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얘가 있죠. 코카콜라. 뭐 코카콜라 쭉 있으면 코카콜라 장점 많잖아요. 뭐 이미지적인 장점, 맛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톡톡 튀는 이런 거를 이 캐치프레이즈로 낼 수도 있었지만, 이 코카콜라는 상쾌한 이 순간이라는
이것을 이 코카콜라를 광고하면서 내세운 프레이밍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선거 유세 때 변화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상대가 인식하고 있는 것,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웃기게도 그 표현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것을 그 속에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프레이밍, 이 액자, 이 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정말 상대를 설득을 잘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설득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미 설득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밍이 되게 중요하고, 이 상대가 프레이밍이 강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리프레이밍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예시를 이 책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뢰의 구축 그리고 점진적 정보 제공. 이게 뭐냐면은 A와 B가 있다. 그럼 A와 B가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겪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너무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B는 뒤로 후퇴한다. 가장 흔한 예가 그거죠. 그 우리 연애할 때, 썸 탈 때 A와 B가 있어. A가 너무 다가가면 B가 물러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 우리가 얼마나 신뢰의 관계를 쌓느냐, 친밀도. 이것에 의해서 내가 주는 정보, 내가 다가가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오픈하는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상대가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피곤한 과정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줘. 네가 원하는 거 줄 테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호혜주의. 이게 뭐냐면 협상이 쉽게 우리가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 뭐 이 협상의 승리자는 누구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협상을 승패로 보면 실패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협상은 어떤 경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있으면 A와 B가 둘 다 원하는 것을 찾아서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상대방이 높게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가치를 매기는 것을 교환하는 방식, 혹은 뭐 이런 좀 어렵죠. 하여튼 절충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축구 경기, 뭐 어떤 내가 많이 얻으면 상대는 적게 얻고, 이것보다는 우리 둘 다 많이 얻고 서로가 가치가 높은 것을 얻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을 호혜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에 어떤 협상의 생각의 방식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알고 있죠. 실제로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여기 앉으면은 우리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되죠. 왜냐? 상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기 때문에. 쉽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앉으면 나는 싸게 사고 싶고 여기는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고 한다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느 가격이 했어. 매수자가 계약을 했어. 뭐 5천만 원. 5억이라고 합시다. 요즘 뭐 5천만 원 5억이다. 근데 누가 6억을 불러. 그러면은 여기 계약금 2배 내고 파기하죠. 이때는 둘의 신뢰가 쌓였으면 이 파기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다른 데서 6억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으니, 그러나 당신과 나는 신뢰관계가 있어서 계약을 하고 싶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뭐 5억 2천이다. 그래 좋다. 내가 뭐 조금 손해를 보고라도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둘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이 짧은 인사를 건네면서 이 협상을 진행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협상론을 함축하는 세 가지 질문 되게 많거든요. 밑에 보면은 협상을 원하는 협상 모델 뭐 이렇게 4사분면으로 해서 쭉 뭐 설명한 것도 있고 12가지 전략 뭐 1번부터 쭉 해서 12가지 전략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협상 스타일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 중에서 거기에 대해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할 수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이것을 압축하는 세 가지 질문.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죠. 협상에 임하는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럼 협상에 임하는 상대는 누군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설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이 책의 전반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이 목표, 내가 이 목표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목표는 뭐냐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되고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의 머릿속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쭉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전략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얘기 나오죠. 기납적 접근. 여기 뭐냐면은 1번, 2번. 이 1번, 2번은 어떤 개별적 사건이에요. 매번 바뀌잖아요.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원칙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원칙을 만들어가는 거죠. 기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뭐 당연한 얘기겠지, 당연한 얘기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생각하실 거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당연한 얘기들, 예시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에 대해서 개선하는 과정, 발전하는 과정을 겪어가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또 말로 풀어내려니까 쉽지 않네요. 오늘은